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테크메이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컨셉의 ETF 출시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전달을 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서학 개미들이 믿고 투자하고 있는 인기 있는 미국 주식들만 모아놓은 ETF가 출시된다는 소식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에이스와 코덱스에서는 같은 날 같은 컨셉의 ETF를 상장할 예정입니다. 종목명은 에이스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 코덱스 미국 서학 개미입니다. 이름만 봐도 어떤 ETF인지 느낌이 오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 예탁 결제원인 세이브로 사이트를 접속해보면 해외 주식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하는지 혹은 매도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등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정보를 가지고 두 운용사에서는 서학개미 시리즈 ETF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두 가지 종목의 기본 컨셉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이스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이 사는 주식, 거래가 많이 되는 주식,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위 10개의 종목으로 구성된 ETF입니다. 그에 반해 코덱스의 경우에는 서학개미 가중 방식이며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보관 금액에 따라 상위 25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학개미들에게 인기 있는 종목들로 구성되는 점은 비슷하지만 실제 ETF를 구성하는 종목들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은 과연 서학개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지수들에 비해 과연 더 좋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언뜻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결과는 예상과 달리 코덱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이후부터 23년 11월까지 서학개미 지수의 수익률이 S&P 500과 나스닥의 성과를 아득히 뛰어넘는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들 굉장히 스마트하지만 너무 높은 회전율로 인해 실제로 돈 버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학개미들이 선택한 종목들을 그냥 들고만 있어도 S&P 500이나 나스닥보다 좋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럼 두 종목별 구성 종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에이스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부터 살펴보면 총 10개의 종목으로 상위 5개 종목인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총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일반적인 미국 빅테크 ETF하고도 비슷한 구성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팔런티어와 일라이릴리 같은 기업들은 빅테크 ETF와의 차별점으로 보입니다. 코덱스는 25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코덱스 역시 상위 종목은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상위 5개 종목이 약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종목의 순서는 에이스와 코덱스가 동일한 순서이지만 약간의 비중 차이만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은 코덱스에는 아이온큐, 쿠팡, 리얼티인컴, 루시드 이런 기업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 기업들의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앞서 아이온큐, 쿠팡, 리얼티인컴, 루시드 같은 기업들을 제가 언급했던 이유는 두 종목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예탁 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서학개미 관련 정보는 순매수 결제금액, 총 결제금액, 보관금액 이 세 가지로 조회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코덱스는 보관금액 기준으로만 기업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코덱스에서는 인기 있는 알짜 기업들까지 종목에 편입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웠고 에이스에서는 많이 보유했다고 무조건 좋은 주식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재무 건전성까지 만족할 수 있는 기업만 종목에 편입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은 모두 월 1회 정기 리밸런싱을 진행할 예정이며 앞서 언급한 대로 에이스는 ETF와 리츠 기업을 제외하고 단기 순이익 최근 3년 연속 적자 기업 그리고 시가총액 50억 달러 미만 종목은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편입 부적격 종목의 예시로 리얼티인컴, 쿠팡, 루시드, 아이온큐 같은 기업들이 에이스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 편입 종목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두 종목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이스의 경우 조건이 조금 까다롭다 보니 갑자기 급등하는 밈 주식이나 소형주들이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코덱스는 보관금액 기준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편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신다면 다행히도 코덱스는 그런 밈 주식이나 소형주들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종목의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운용사에서 공개하는 총 보수는 단순 수수료이며 여기에는 매매중개 수수료율과 기타 비용이 빠져
빠져 있으므로 향후 두 종목이 상장된 이후에 총보수 추이를 반드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총보수는 에이스가 0.3%로 코덱스 0.45%보다는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 종목이 매월 리밸런싱을 진행하는 컨셉이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타 종목 대비 수수료가 낮아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재밌는 컨셉의 ETF가 출시 예고되면서 또 한번 관심 종목에 담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서학 개미지수는 과거와 동일하게 S&P 500과 나스닥의 성과를 계속해서 뛰어넘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ETF 출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